아는 것이 그대로 생각이라고 해도 되느냐, 아니면 마음이라고 같이 봐도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작용이 그대로 그런 작용을 아는 그것이 생각이냐 마음이냐, 그대의 생각이자 마음이냐, 생각과 마음 이 관계가 동일한 거냐 묻는 거잖아요. 예, 그 알미. 그러니까 생각, 어떤 사물을 본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어떤 냄새를 맡고, 또 맛을 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그걸 우리 이제 네 개로 얘기하면 견, 문, 각, 지 하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런 모든 견문각지가 그대로 생각인데 그 생각이 그대로 마음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법문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따라오셨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텐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법문을 들었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생각이 우리 참 마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이 그대로 마음이라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한 얘기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 연결시켜서 듣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왜 저분은 어떨 때는 생각이 마음이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이 마음이라 하고, 어떨 때는 생각이 허상이라 하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이 그대로 실상이라 하고.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이에요. 견, 문, 각, 지 하는 그러한 모든 알미 그대로 마음이라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것은 이거냐, 저것은 저거냐, 이게 흙과 백을 딱 나눠가지고 딱 반을 나눠서 쪼개가지고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이렇게 딱 구분 짓는 거 세상 일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면 가릴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생각은 마음이라 하고 어떨 때는 생각이 마음이 아니라 하고 한 이유가 거기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확하게 그냥 마음이냐 아니면 생각이 마음이 아닌 허상이냐 이걸 정확하게 반을 쪼개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단정하려면 구체적 얘기가 필요해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 실제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어떤 연유에서 일어났고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 상담을 할 때 개별 상담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모든 것이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한 단면만 보고 아 생각은 허상, 생각은 실상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실수가 많습니다.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원론적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원론적 입장에서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정리할 때 그 구체적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생각은 허상이다 얘기할 때도 있고, 앞뒤 맥락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생각이 실상이다 그대로 마음대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앞뒤가 중요한데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자기의 구체 실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론 공부에서 교학적으로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것이 뭐 우리 교리로서 그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공부는 이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이 원리를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오류들, 이걸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생각이라는 것,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불일, 불이해요. 생각이라는 것은 불일, 하나도 아니고 불이, 둘도 아니다. 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것은 생각과 무엇 대상이 있겠죠. 뭐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는 같은 것이 아니다. 분리, 그렇다고 둘도 아니다 이 말은 다르지도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꾸 하나의 사건이든지 하나의 어떤 지식이든지 하나의 어떤 것든지 딱 그거 어떤 걸 그냥 확정 지어가지고 그걸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속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생각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생각은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원하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정확하게 반쪽해가지고 이 사람이 외향적 사람인지 내향적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부처인지 중생인지, 이 사람이 도인인지 범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일,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거사님 질문, 생각, 모든 알미, 뭔가 알아지는 알미,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서 그래 그건 아니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론, 원리가 하나가 있고 이걸 적용시키는 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이 그대로 실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생각이 그대로 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그러면 어떨 때 조건 앞에 붙어요. 어떨 때 이것은 이거고 저럴 때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뭐뭐 할 때 조건이 붙어요. 성립이 돼야 된다고. 뭐뭐 이럴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사님의 질문 속에서 견문각지하는 이 알미,
어떨 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야지. 묻는 것 자체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작용인데, 이 작용이, 자, 어떨 때,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견문각지 하는 이 작용이 어떨 때 마음일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자체 견문각지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암 자체까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덧붙이는 어떤 게 없으면 그냥 그거는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거 대답이 우리가 지금 방금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때 그 견문각지의 알미 마음이고 어떨 때 마음이 아닌가, 지금 제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견문각지 그대로가 마음이라 하면 안 되고, 어떨 때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되고, 어떨 때는 마음 밖을 나간 마음이 아닌 허상이 될까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떨 때 이것은 이거고 어떨 때 이것은 이거라고 대답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떠할 때 견문각지하는 이 알미 마음이 될 것이고, 어떠할 때 이 견문각지의 모든 작용이 마음 바깥 일이 될 것인가? 진심일 때. 진심일 때. 그거는 마음 그대로 음. 작용이고, 그 진심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덧붙여졌을 때는 생각적으로, 그게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쪽, 생각적으로 키우는 거죠.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음의 작용이니까 분류불이가 안 될까요? 네, 말씀 잘 하셨어요. 진심일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하는 그것이 그대로 마음이 되는 일이고, 진심이 아니고 뭔가 거기서 이것저것 덧붙어 진 생각에 나갈 때, 생각이 머무를 때는 마음 바깥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일단 최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뭐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이렇다는 거지. 또 다른 분들은 다 스님 보고 있고 말씀하신 거 듣고 있고, 그게 이제 1차 작업만 해서 내가 알 때 그때는 마음이 있는 거고, 스님을 보면서도 이제 그 다음 2차, 4차적인 생각을 일으킬 때 밖에 있으면서 그거는 이제 마음이 아닌 거고. 보고 듣고 할 때는 그대로 그냥 마음이고, 네, 알고 있는 그 뒤로 생각이 덧붙으면 그러면 또 마음 바깥의 일이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으면 걷는 줄 알고, 또 내가 뭘 할 때 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진심이고, 그거는 이제 견문각지 그대로 내가 하는 그대로고,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바깥으로 향해서 다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를 같이 나눠진다고. 예, 아주 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견문각지 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알 때 그것은 마음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견문각지를 하긴 하지만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는 마음 바깥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죠. 얼추 다 나왔죠?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그거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음. 좋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그런 안 뒤에 붙어있는 내가 모를 때 그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 구분을 안 지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순수한 알이라고 갖고 아는 마음 자기가 견문각지할 때 그대로 아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과 생각 이 생각이라고 그것을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생각조차도 그런 마음 그것도 생각은 생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되돌이표 하잖아요. 지금 자기 질문에서도 한 발씩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조건 발생이에요. 조건 발생. 이러할 때 그러한 생각이 이런 거고 저러할 때 저런 겁니다. 근데 자꾸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 어떤 그냥 암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묻는 건데 이 알미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이 알미라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알미예요, 아니에요? 보이죠? 알미죠? 여기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 전제 조건이 뭔가 앞에 걸 단서를 얘기하고 뒤에 걸 얘기해야 그게 성립이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알미예요. 자,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손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여요? 이 전체가 지금 다 보이죠. 응? 전체가 다 보이죠. 또 보인다고 하신 분? 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 마이크도 보이고 다 마이크도 보이고 아무튼 보이고 또 뭐 또 다 뭐? 스님도 보이고 음. 뒤에 배경도 배- 보이고 배경도 예. 보이고 또 어둠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어둠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배경도 보이고 좋아요.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대답 다 해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스님 보고 있는 자신 보이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죽비를 딱 나타내는 이거 보고 있는 것이 알미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사라진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죽비만 보고 있다가 이 죽비 하나, 요건 막대기 하나만 보고 있다가 이것이 딱 사라지니까 안 보인다 그랬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제 그거 한 단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비 하나에 우리가 좌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비가 사라져도 지금 보인다 했죠. 그래서 스님도 보이고 뒤 배경도 다 보인다 했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죽비라는 이 아주 하잘것없는 이 물질 하나에서 이제 확장된 거죠. 그래서 죽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체 다 보였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전부. 보여지는 것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말씀하신 거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봐도, 전체를 다 봐도, 보고 있는 이 당처,
보고 있는 이 당처, 이 자리에서 보면 다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보여지는 전체를 알고 있는 건지, 알미. 또 하나는 보고 있다는 그 당처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 알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이러할 때 이거다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견문각지하는 이대로가 아니고, 견문각지하는데 뭘 견문하고 있냐? 바깥을 보고 바깥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건 마음이 아닌 허상이에요. 네. 근데 보고 있는 그 당처에서 떠나지 않은 채 보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듣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조건이. 그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이전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난 걸 봤다. 그 알미거든? 요건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자리가 아니고 일어나버린 그 자리에, 나간 자리에서 보면 그건 마음이 아니고 허상이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 전제가.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어떠냐 그랬으면 답이 있는 거죠. 네, 제가 확실히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앞에 단서 전제를 빼버리고, 그냥 이 생각은 이런 견문각지는 생각,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이 스님 허상입니까? 마음의 자리인 실상입니까? 물었을 때 그냥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오류예요. 이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떨 때는 이 생각이 허상이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이 그대로 전부 마음이라 얘기했죠.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앞에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 생각이 허상이라 얘기하냐. 소위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는, 이름하여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자리에서 마음이 여기 있고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생각은 허상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란 자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들이 같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와도 실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왼손이 마음이에요. 오른손이 생각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실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관과 객관이라 얘기하거든. 주관이라는 거 우리가 주체적인 마음을 가리키고, 객관은 대상을 뜻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합해진 게 우리 합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합장을 이렇게 했을 때 한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거든, 마음과. 요 생각,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노는 생각들 있죠. 요건 우리가 허상이라 그래. 중심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지 멋대로 그냥 우주에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 생각은.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과 그대로 붙어가지고 생각이, 요 진심 마음과 그냥 같이 움직여, 생각이. 요렇게. 네? 요러면 생각도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론인 거고, 그럼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붙어 있는 자리냐?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게 안 돼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5만 가지 우리 서로가 신뢰를 갖고, 신뢰, 믿음과 신뢰와 그다음 우리 인생을 같이 나누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우리 대화를 할 때 그걸 우리가 상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잠깐 이 유튜브 법문이나 혹은 잠깐 한 번씩 독대하러 오거나 점검하러 왔을 때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붙어 있는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교한 자리거든. 얼핏 봐서는 잘 분간이 안 가요. 붙어 있는지, 생각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원론적 얘기를 하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마음은 그 자리가 생각이고, 생각하는 자리가 마음이야.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하나예요. 근데 하나지만 언제나 떨어질 수 있는 또 완벽한 하나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마음과 생각, 이걸 우리 법성계에서는 이 마음을 성이라 얘기했고, 이 생각을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과 성품, 법성. 법성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융하여야 한다 그래요. 법성, 원융. 그래서 무이상이다. 이 마음과 생각은 둘이지만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동떨어져서 분리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근본과 현상, 예? 이렇게 항상 합장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지 않고, 그래야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됐다 칩시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예요? 이 나라는 것이 두 놈이에요? 내 안에 두 놈이 있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버리면 나는 어느 가운데 서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자신은. 생각을 따라야겠어? 마음을 따라야겠어? 이게 갈등이란 말이야. 분리가 되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의 혼란, 그 다음에 모든 심리적 갈등, 마음의 장애, 모두 복잡한 번뇌, 망상,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모든 마음의 문제는 생각 때문이 아니다. 생각 때문이 아니다. 모든 마음의 문제는 생각 때문이 아니다. 생각 때문이 아니다. 생각은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생각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문제예요. 떨어져 버리니까 마치 저 우주 속에 그냥 나가버리면 저 우주 끝까지 떠나려가 버리잖아요. 우린 지구라는 얘기 안에 있으니까 지구가 회전하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지구의 중력처럼 생각을 꼭 붙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붙잡아주지 않은 생각은 하염없이 날아다니면서 이놈이 오만 걸 만들어버려요.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마음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이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지? 막 정신없이 막 미친년처럼 뛰어다니는 건 이것이 나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안정되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나라고 얘기하면 이거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심해지면 정신분열증, 소위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 모든 정신병이 일어나요. 이게 심해지면. 아주 괴리감이 일어나 버리거든. 그래서 모든 우리 정신병은 이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마음과 동떨어져 버렸을 때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좀 예를 들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 그런 이 경험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 독대고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묻는 거예요. 마음을 묻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항상 많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20년 차 넘으니까 많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힘든 거죠. 이제 더 이상 막 진급도 안 되고 혹은 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제 나이도 먹었고 저 20년 차 이제 사람이 힘든데 그 사람 마음을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은 이때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만 다니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그러한데 일요일 날 정말 그냥 푹 떨어져 있다가 일요일 저녁에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마침 일요일인데 그러냐 그만 다니자.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다가도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냥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쉬고 싶은데 이 생각이 계속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네가 쉬면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럼 어떡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지금까지 해오는 게 아깝잖아, 막 사람들 시선은 어떡할 거야. 이것이 무수히 걸 만들어내요. 생각이. 마음은 쉬고 싶은데 나 이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이제 다른 거 다 이뤄 좋으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있거든, 사람이. 근데도 마음이 마음대로 못 쉬게 하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오만 도덕, 명분, 책임감, 의무, 이게 오만 걸 포장시켜요, 이제. 이 생각이. 오만 명분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되냐. 사람이 책임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 다음에 막 오만 가지를 이유를 대가지고 생각이 마음이 결국은 마음대로 못하게 등을 떠밀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출근을 하게 되면 마음은 쉬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돼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따로 국밥처럼 이제 막 헛바퀴를 도는 게 이게 이제 오래 반복되면 완전히 그냥 멘붕이 와버립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거 오래다 누적되면 그게 완전히 이제 심해지면 굉장히 심한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병이 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울증과 무기력감, 공황장애 이런 게 와요.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렸고 넉다운 돼버렸고 생각은 끊임없이 마음을 못 쉬게 하는 게 그건 책임감, 의무, 도리, 역할, 명예, 명분 오만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마음과 생각을 합일시켜줘야 돼요. 합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원흉하게 해줘야 돼요. 원흉. 그러면 중요한 건 마음이 주인이에요? 생각이 주인이에요?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끌어당겨야 된다고. 끌어당기는 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생각 니도 좋은데 생각 너 때문에 지금까지 나도 잘 살았는데 이때는 좀 쉬어. 그래서 마음이 생각을 딱 끌어당겨 이게 붙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명분과 이유 이것은 다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번엔 네 생각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마음자리에 기합된 자리고 이제 생각이 이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하나 돼서 붙어 다녀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니까 생각하는 자리가 마음자리고 마음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둘이 아닌 게 돼. 그러니까 생각 그대로가 전부 마음이에요. 물론 이 생각이 마음에 붙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결국 생각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쉬었다 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뭘 할까 쉬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싶겠지. 그렇죠? 또 푹 자고도 싶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이제 생각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자. 그때 생각이죠. 근데 이건 마음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응? 야, 저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일주일 그냥 아무것도 쉬자. 이거 다 생각이죠. 근데 마음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전부. 이때는. 그래서 뭘 해도 편안해요. 생각이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거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이 또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살짝 틈을 벌립니다. 그래서 지가 또 끌고 가려고 그래, 마음을. 이때 잡아주는 거예요. 잠깐, 너 나가지 마, 일로 와. 그 마음을 확인한다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진심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마음이 아는 바가 있다. 그럼 곰곰이 가만히 그치고 멈추어서 돌이켜보면 마음은 다 알아요. 마음 뭘 원하는지. 예. 남들과 싸울 일이 있다. 그 자리에서 막 화가 나면 싸우고 싶겠지만 가만히 그쳐보면 싸움을 원하는지 아닌지 마음은 다 알아요. 그래 보면 항상 마음은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바른 길, 진리의 길, 편안한 길, 안정된 길, 해탈의 길, 열반의 길 마음 선택해요. 원래. 근데 이때 생각이 힘이 세니까 중생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힘이 세니까 마음이 생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할 때 마음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 생각이 마음이냐 아니냐 이렇게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음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진심에 개합되어 있을 때,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마음이 알고 있을 때, 마음이 알고 있을 때는 이 생각이 그대로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모른다 하는 거야. 소위 얘기하면 막 업에 이끌려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과 생각이 기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때 생각은 허상이에요. 헛개비고, 요 놈은 귀신이고. 요 생각이 마음과 하나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마음이고 실상이고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단정적으로 허상이다 실상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따라서 생각이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실상이다. 생각이 마음에서 분리될 때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걸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세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죠? 다 있다.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배가 고프면 배고플 줄 알고, 힘들면 힘든 줄 알고, 쉬고 싶으면 쉬는 줄 알고, 자고 싶으면 자는 줄 알고, 놀고 싶으면 놀 줄 알고, 일해야 되고 싶으면 일할 줄 알고. 마음은 다 알아요. 근데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할 줄도 알고, 더 할까 하면 더 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생각을 그치고 한번 돌이켜보면 마음은 다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때 이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 생각인데 이것이 온갖 것으로 모양을 바꿔요. 도덕, 도리, 책임, 의무, 역할, 명분, 이게 오만 것을 바꿔가지고 이 마음을 현혹시켜요. 이때 속지 않도록 조심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해 다 되시나요? 네. 다 이해되시어요? 정리, 오늘 좋은 얘기 나눴네요. 핵심 요리학을 좀 정리해보면, 항상 우리가 사유하는 방법을 이 사유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지식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이런 걸 애초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듣고
여기서 스스로 이 자리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 그럼 생각이 우리가 지금 뭔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생각. 그러면 이 생각 하나를 통해서 양 사이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꽃이 있어.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곧 진달래가 하나 폈다. 그 진달래 꽃만 하늘에 붕 떠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그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 그냥 바로 이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생각이 있다면 생각은 반드시 생각이 일어난 뿌리가 있다. 여기 마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생각이 만들어낸 열매가 있어요. 현상.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모두 물질화된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구분 먼저 해야 돼요. 마음, 생각, 현상. 이렇게. 그럼 이 관계가 세 가지가 뭘까라고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은 마음과 하나냐? 하나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 마음이면 생각은 또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는 안 돼요.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떨어져서 두 개에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모습이에요. 실상 모습. 모든 것을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동떨어질 수 있나요? 동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존재의 실상은. 생과 사도 똑같은 겁니다. 생과 사는 다르지만 앞뒷면이에요. 다르지만 이게 동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이 있으면 바로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일이니까. 하늘과 땅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앞면과 뒷면. 이 모든 것이 이게 양면이 동시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처럼 손바닥, 손등이 붙어 있죠? 다른 모양으로 이와 같이 존재해요. 존재의 모든 실상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원흉하고 조화롭고 안정되고 가장 편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이때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중생은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놉니다. 그 중생, 보통 사람들은 생각의 힘이 마음의 힘보다 10,000배 더 힘 세요. 그래서 맨날 마음이 져요. 생각한테.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마음의 힘을 키워서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힘을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 1단계를 뭐라 한다? 견성이라. 마음이 뭔지 정확하게 자기한테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성이 가장 중요한 1단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그래서 마음이 힘을 키워주면 이렇게 딱 마음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본래 있었지만. 그리고 나면 이 마음의 힘을 크게 키우면 생각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붙어요. 이렇게 점점 붙어요. 딱 하나 되는. 이때는 마음이 그대로 생각이야. 이런 이제 경지에 이르면 완전히 합일되어서 갈등이 조금도 없이 인생을 대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절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은 마음이 긴장을 끈을 늦춰버리면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생각은 독립적으로 지가 알아서 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깨어 있어야 생각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이거 원론적 이야기고, 이걸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제가 잘 설명이 되었나요? 예. 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이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